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설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중국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알고 구입하면 농민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를 단속반과 함께 적발했습니다. 현장에 강창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마트. 단속반원이 소비자로 위장해서 구입한 돼지고기의 원산지가 의심됩니다. 국산이라고 해서 간 거지? 네, 국산 많이 하고. 고기를 확인한 결과 판매자가 국산이라고 말한 돼지고기는 미국산과 멕시코산이었습니다. 충분히 수입산으로 의심이 돼서 목살도 그렇고 삼겹살은 확실히 수입산으로 의심이 되거든요. 단속반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국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주는 국내산 고기만을 취급한다고 말합니다. 이거 국산이고요. 그럼 이거 밑에 있는 삼겹살 해당 업소의 냉동 창고를 열어봤습니다. 창고에는 미국산, 멕시코산 인증 마크가 붙은 삼겹살과 목살. 이거 어떻게 판매해야 돼요? 어디가? 이거 요거는 이제 식당용이에요. 식당? 네. 그리고 등갈비가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 수입해온 돼지고기입니다. 멕시코산 삼겹살입니다. 여기 지금 매장에는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은 오겹살, 그러니까 껍질이 붙어있는 오겹살밖에 없고요. 나머지 이렇게 껍질이 없는 생삼겹살하고 목살은 수입산밖에 없습니다. 외국에서 수입된 고기를 포장만 뜯은 채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겁니다. 단속 안 됐으면 계속 이렇게 퍼셨겠니? 서울 송파구의 또 다른 정육점. 이곳의 축산물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습니다. 국산 고기만을 판매한다고 말하던 주인은 단속반원이 거래 명세서를 달라고 하자 말이 바뀝니다. 지금 저희 진열하신 건 국내산이에요, 목살은? 아니요,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냐고. 저희한테 아까 파신 거. 냉동 창고에는 기존 포장을 벗기고 새롭게 진공 포장한 고기로 가득합니다. 상품의 겉모습만 보고서는 원산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겁니다. 스펙이 지금 좀 짧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등심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서는 이제 전형적인 수입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례상에 올라가는 밤, 대추, 버섯, 고사리 등도 수입이 꾸준하지만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품목은 국산과 외형상 차이가 별로 없어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렵고 소규모 전통시장에서 주로 거래돼 원산지 위반 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습니다. 축산물만큼 농산물도 원산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점점 조직화되고 진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농관원은 이번 설을 앞두고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430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농산물은 260건, 축산물은 170건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년 설을 앞두고 외국산 농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행위는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관계 당국의 보다 촘촘하고 강력한 단속이 요구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네, 설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한 리포트 보셨습니다. 소비자들이 중국산 제수용품을 국산으로 잘못 알고 구입한다면 그만큼 우리 농민들의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손윤옥 주무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실제로 명절을 앞두고 이런 위반 사례가 적발이 많이 되나요? 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총 3,900여 건의 적발 사례가 있었는데 네. 그중에서 명절 전에 적발된 건이 한 1,000여 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절 전에 한 3분의 1 정도가 적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을 경우에 혹시 별다른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인가요?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 관련 홈페이지에 위반 업체에 대한 정보와 그 주소가 공표가 됩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위반을 하신 업자는 원산지 표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2번 이상 적발되셨을 경우에는 최대 3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어떻게 소비자들이 농산물의 원산지를 육안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맨눈으로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설 명절에 자주 상에 올라가는 농산물 4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예, 지금 보시면 이게 곶감, 고사리, 그리고 표고버섯, 도라지 이 4가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앞에 있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곶감을 보시면 이거는 국산이고요. 이거는 중국산입니다. 네. 이게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꼭지를 보시면 이게 국산은 기계로 깎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깎여져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사람이 깎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꺾는 식으로 해서 네모난 모양이 나타나는 거고요. 네. 색깔도 국산은 밝은 주황색 그리고 좀 이렇게 탁한 주황색 이렇게 네. 보실 수 있고요. 나물도 혹시 육안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네. 고사리 같은 경우 지금 왼쪽에 있는 게 국산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중국산인데요. 일단 그 잘려진 단면을 보시면 국산은 끊을 때 꺾어서 끊고요. 중국산은 칼로 단면을 자르거든요. 국산이 좀 더 거친 편이네요. 네, 그렇죠. 네. 잘려진 단면이 거칠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나물류인데 도라지가 있습니다. 도라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국산이 조금 길이가 짧은 편이고요. 그러네요. 네, 판매하실 때 보시면 중국산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길고 짧은 게 같이 보여지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앞쪽에 또 버섯이 있습니다. 음. 버섯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버섯을 색깔을 보시면 중국산이 약간 연하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네. 차이가 확실하네요. 네, 이쪽 게 국산이고 네. 이쪽 게 중국산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색깔이 조금 다르고요. 만져보니까 중국산이 조금 더 말랑말랑하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것도 촉감 차이가 명확히 있는 건가요? 촉감도 국산이 조금 그 촉감이 좀 단단하다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조직이 좀 치밀하다 그런 느낌이 있으실 네, 거예요. 국산 제품이 좀 더 탄력이 있다라는 느낌이 좀 그러네요. 듭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별을 좀 해봤는데 그렇다면 소비자가 실제로 유통업체에서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받거나 이런 제품을 구입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네, 소비자분들께서 농산물을 구입하실 때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원산지를 위반해서 판매하는 것을 의심이 되신다면 저희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포상금이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앞으로 원산지 걱정 없이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손윤옥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양계협회가 각 시도별 산지 거래 상황을 조사해 산지값을 발표하는 가격 공시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일부 유통상인들이 낙후된 유통구조에 허점을 악용해서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을 막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겁니다. 현재 파산 위기에 놓인 달걀 산업의 가격 결정 구조 또한 바로잡겠다는 포부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양계협회는 매일 오전 각 시도별 산지 거래 상황을 조사해 달걀의 산지값을 발표합니다. 현재까지 달걀 업계에는 가격을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 도매 시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계협회가 달걀 유통상인들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농가를 착취하고 소비자의 비싼 가격으로 달걀을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격 공시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특란 한 개당 평균 가격은 103원. 하지만 농가가 유통상인에 판매한 가격은 평균 73원. 농가가 하루 10,000개의 달걀을 생산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30만 원의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통상인이 도소매점에 달걀을 되팔 땐 산지값을 근거로 거래하고 있어 농가들의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소비자 가격과 농가 수치 가격에 굉장히 큰 괴리가 있고 저희들이 더 이상 가격을 발표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해서 이 유통 구조가 정상화될 때까지 계란 가격 발표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유통 상인들이 달걀의 산지값을 악용할 수 있는 건 후장기 거래,
즉 사후 정산 거래제도 방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농가는 그달 판매한 달걀값을 다음 달 초에 한꺼번에 정산받는데 이때 근거가 되는 것은 유통상인이 농가에 주는 거래 명세표. 하지만 여기에 달걀값은 없고 수량과 품목만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통상인이 얼마든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양계협회는 유통상인들의 가격 담합을 의심해 공정위에 면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농가 수치값이 특란 한 개당 100원대로 회복될 때까지 가격 공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정하게 거래하는 유통상인도 많다면서 달걀업계의 가격 공시 중단이 오히려 달걀 대금 정산 처리 지연 등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달걀값 하락, 소비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달걀업계가 하루빨리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낙후된 유통구조와 가격 결정 구조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정책자금의 대출 심사를 엄격히 하고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농업경영체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정책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약 26조 원. 농협 등 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한 2차 보전 금액 16조 원에 농한기금 등 정부 재정자금 10조 원을 더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해당 자금을 대출하는 과정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기관의 실수로 영농 현황 등 관련 증빙 서류 없이 대출하거나 정책자금의 사후 관리 및 채권 보전 조치에 소홀한 사례가 일부 발생한 겁니다. 또 사업자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영농을 포기하고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가 하면 사업자 사망 후에도 대출을 승계 또는 상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합의 대출 담당자에 대한 관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스템에 입력되는 농업인의 경작 면적, 사육 두수 등 대출액 산정 증빙 자료에 대해서 대출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억 원 이상의 대출은 재무제표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출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농협은행에서 조합의 대출농업인의 사망 정보를 제공하고 대출농업인의 영농 포기나 농업시설 타인 양도 등 영농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책자금 대출기관에 대한 현장 검사를 확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 처분을 강화해 대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 자금이 꼭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출 심사에 대해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대출을 받은 일선 농업인들도 목적 외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식품부는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농민들이 관계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대법원이 가락시장의 수입 당근 상장 예외 품목 지정에 대한 상소를 모두 기각하며 도매시장 법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장 예외 품목 지정과 관련한 여러 소송 중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첫 사례입니다. 오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제기한 첨가부류 거래 방법 취소 상고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7년 6월 가락시장 내 5개 도매법인이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서울 가락시장의 수입 당근 상장 예외 품목 지정이 최종 위법으로 결론난 겁니다. 법정에서는 그동안 농안법 시행규칙 27조가 규정한 상장 예외 품목의 지정 조건이 쟁점이었습니다. 지정 조건 3가지, 즉 연간 반입 물량 누적 비율 하위 3% 미만인 품목과 시급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상장 거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중에 특히 3번째 조건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해석이 엇갈린 겁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시장 개설자의 재량권을 강조해온 반면 도매법인들은
농안법을 입맛대로 해석한 행정이라며 팽팽히 맞서온 건데 결국 법원이 도매법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매시장 개설자가 권한이 있더라도 수입 당근을 상장 예외 품목으로 지정해야 할 마땅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공사는 수입 당근을 상장 예외 품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전에 관한 법률의 예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가락시장 내 반응은 어떨까? 우선 상장 예외 품목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공사와 중도매인은 뼈아픈 판결이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 30년 전에 해놨던 무조건 경매다. 또 이건 무조건 상장 예품목이다. 딱 이렇게 그 못 박아 놓는 것보다는 출하 선택권을 갖고 자율 경쟁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소송에서 이긴 도매법인들은 무분별한 상장 예외 품목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면서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제주 지역 당근 농가들 역시 값싼 수입 당근이 가락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면 국산 당근의 유통이 위축될까 걱정했지만 이번 판결로 한시름 덜었습니다. 당근이 상장 예외 품목으로 일부 진행이 되면서 수입 당근 수입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 사례가 있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당근이 이제 상장 예외 품목으로 진행이 되버리면 수입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산 당근 이제 소비량에도 일정 정도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장 예외 품목 지정과 관련한 여러 소송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첫 사례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수입 바나나와 포장 쪽파의 거래 방법 관련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혹시 땅콩 쌍나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땅콩에서 싹을 틔운 나물류인데 숙취 해소에 좋은 아스파라긴이 풍부한 건 물론 요리법도 간단해서 가정에서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언뜻 보면 콩나물 같아 보이는 이 나물은 이름도 생소한 땅콩 쌍나물입니다. 땅콩을 물에 불려 싹을 틔우면 불과 일주일 만에 콩나물처럼 커지는데 특히 이 땅콩 쌍나물의 영양과 기능성 성분이 뛰어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항암이나 항염증에 효과가 있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일반 땅콩보다 무려 1000배 이상 많을 뿐만 아니라 숙취 해소에 좋은 아스파라긴도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신팔광 품종의 말린 쌍나물 100g에는 약 1100mg의 아스파라긴이 들어있는데 주로 줄기와 뿌리 부분에 많습니다. 다만 먹을 때 사포닌 성분으로 인해 약간 쓴맛이 날 수 있는데 줄기 아래의 뿌리 부분을 제거하면 쓴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땅콩 쌍나물이 맛과 기능성이 뛰어난 만큼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종류의 땅콩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계에 화제가 된 인물을 소개하는 이슈엔 사람입니다. 요즘 꿀을 원료로 한 제품들이 인기죠. 꿀 감자칩과 꿀 막걸리, 꿀 마스크팩까지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양봉 농가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꿀 소비량을 늘리는 그야말로 꿀 같은 아이디어를 발휘한 농민이 있습니다. 경기 양평군에서 양봉업을 하는 양경열 대표를 최다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물 맑고 공기 좋기로 소문난 경기 양평군은 벌꿀 생산의 최적지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19년째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는 양경열 대표는 국내 최초로 벌꿀 와인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2009년 전국적으로 벌꿀 풍년을 맞게 되면서 양봉 농가마다 꿀통에 꿀이 넘쳐 흘렀지만 문제는 이 많아진 꿀을 사줄 곳이 없었습니다. 전국에 꿀이 남아돌아가지고 농협에 12,000드럼의 꿀이 재고가 쌓일 정도로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꿀 소비를 들까 고민 끝에 술을 만들어서 소비하면 어떨까 생각해가지고 꿀에 효모를 넣으면 꿀의 당분이 알코올로 바뀌는 것에 착안해 여러 차례 시도 끝에 100% 토종 벌꿀을 넣은 벌꿀 와인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벌꿀 와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우리술품평회에서 3번 연속 대상을 받았고 식품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몽드 셀렉션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벌꿀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들었을 때도 양 대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꿀이 나오질 않아서 3년 동안 흉장이 들었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꿀이 나오지 않아서
양봉 농가들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꿀은 안 나와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봉독이라. 봉독은 벌침에 들어있는 독성분인데요. 한의원에서 치료제로도 쓰이고 가축의 천연 항생제로 쓰이는 등 고가에 팔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봉침을 한 번 쏜 꿀벌은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양 대표는 수십, 아니 수백 번의 실패를 겪으며 벌은 죽이지 않으면서 봉독만 채집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꿀벌 한 마리의 봉독이 0.3mg이 나옵니다. 평생 한 번만 생산이 되는데 그 봉독을 벌은 살리고 벌독만 채취하는 그걸 개발을 한 거죠. 꿀이 흉년에 들었을 때는 봉독, 꿀이 풍년이 들었을 때는 벌꿀 와인. 이렇게 매번 닥친 난관을 슬기롭게 해결해온 그는 2017년 농식품부의 양봉 분야 신지식 농업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양봉 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여러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로 돌파구를 찾았던 양경열 대표. 또다시 양봉업의 위기가 닥치더라도 꿀 같은 아이디어로 꿋꿋이 헤쳐나가 달콤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농업계 대표를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결정위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농업계 대표는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한농연은 농업부문도 인건비의 비중이 커 최저임금에 따라 농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정부가 농업계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결정위에 농업계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 괴산군이 서울 시민의 귀농귀촌을 돕는 서울농장을 조성해 올해 7월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농장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귀농귀촌을 원하는 서울 시민들이 머물며 영농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5억 원, 괴산군은 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서울 농장 내 농사체험장은 물론 교육동과 10가구 정도 거주할 수 있는 숙소동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가 3에서 4%씩 순차적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번 인상은 신규 가입자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가입자에게 적용돼 연 5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던 운전자는 약 10,000원에서 2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지난해 폭염 등으로 자동차 사고가 늘어나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업계는 하반기에 정비요금 인상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NH농협생명이 간편한 100세 시대 NH치매보험을 출시했습니다. 해당 보험은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치료 이력을 지닌 고령자라도 실제 치매와 관련된 증상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벼운 경도 치매부터 중증 치매까지 단계별로 보장하며 중증 치매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것은 물론 사망 때까지 매월 120만 원씩 간병 생활자금이 지급됩니다. 가입 대상은 40세부터 75세까지로 100세까지 보장됩니다.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만큼 고령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